급락했던 지수가 1,900선을 회복한 지는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 양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한 주간의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강세에 지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0.51% 상승한 1937.11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장 막판 외국인의 매도에 0.16% 소폭 하락한 690.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863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298억 원, 345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063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883억 원, 외국인이 112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웠고 2차 전지 관련 LG화학과 삼성 SDI의 흐름이 좋았지만 쌍용차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 소식에 운송장비 업종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은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장 막판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반도체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라운시큐어, C큐브, 아톤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이제 증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진자 수가 다행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한다는 지침을 오늘 밝혔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5명 증가한 11,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온 지난 6일 이후 30명대까지 증가했었는데요. 다시 1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확산세가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예정대로라면 내일 모레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은 오는 27일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은 6월 3일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8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일본은 2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이탈리아는 3달 만에 입국자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 지난 14일 긴급사태가 해제된 39개 현에 이어 도쿄 등 8개 지역에서도 긴급사태가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간 16일 국경 재개방과 자국민의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됐던 이탈리아의 국경은 다음 달 3일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 이탈리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중국 대립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파웨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한 거고요. 중국도 이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증시에는 부담으로 좀 작용하죠? 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번 미중 갈등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화웨이 제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배경 두 가지 중 하나는 미중 갈등 리스크가 초래할 국내 증시 하방 리스크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만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인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연구원은 화웨이 규제안 발표 이후 국내 휴대폰 밸류체인 종목들이 약진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관세 전쟁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경제적 여파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이벤트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열려요.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는 21일부터 22일 중국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양회가 열립니다. 시장은 양회에서 발표될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특별국채 발행 규모,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여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책 목표, 경기 부양 패키지 신성장 전략을 이번 양회의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전 연구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보고의 핵심인 정책 목표는 정책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부양정책 패키지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중국의 신성장 전략이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양회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미중 갈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포함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구체화할 경우 미중 갈등이 한 차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은 1900선 박스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제시하던가요? 네, 일단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국에서는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수출액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인덱스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보다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중심의 종목 플레이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섹터도 주목해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KB증권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진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수혜가 될 분야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채 물량 부담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금융주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이들 종목의 수혜 여부가 6월 초 경제 정책 방향에서 확인되는 만큼 실체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